자, 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한 용어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지금 기존의 교재나 아니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나 뭐 제가 보여드린 참고 자료에는 없었던 내용이에요. 없었던 내용이고. 이게 근데, 네, 이런 운영 관리사에 적절한 건가? 라는 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연관성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굳이 이걸 갖다가, 네. 그래서 온라인 자료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창작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온라인 윤리를 지키고 비판적 사고와 소통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디지털 리터러시예요. 리터러시. 그래서 이 리터러시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얘가 문해력입니다. 문해력이다. 그죠?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그래서 보통 좀 많이 혼용이 되고 있어요. 혼용이. 디지털 리터러시,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고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게 뭐 이 내용이 정답이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정답이란 뜻은 아니고 일단 디지털 리터러시 아니면 디지털 문해력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고 근데 엄밀히 따지면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디지털이 기반이 되어 있죠. 기반이 되어 있어서 이게 보통은 막 개념은 다 다른 개념이긴 해요. 개념은 다 다른데 좀 많이 구분 없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이걸 다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경향도 있다. 그걸 감안한다면은 뭐 채점자들이 뭐 이렇게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는 조금 그죠? 비판적으로 좀 합시다. 그죠? 그래서 일단 디지털 리터러시 혹은 한 문해력 정도,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 뭐, 리터러시, 문해력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문해력이라는 개념, 아니면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저도, 어, 안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문해력이라는 거 자체가. 어릴 때는 사실 몰랐고요. 성인이 돼서 알았어요. 성인이 돼서. 네, 성인이 돼서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부분을 이제 음, 생각을 했을 때 그냥 글은 다 읽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글을 다 읽을 수 있으신데 그 글에 담긴 의미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 이것을 리터러시 역량 아니면 문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 그런 신문에 그런 기사 났었죠. 뭐 이렇게 하다가 어 정부에서는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죠. 댓글에 심심하게 심심하다는 사과가 뭐야? 이러면서 그죠? 진지하지 않게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린 그런 거 기사 읽으셨나요? 한참 그때 그래서 우리 국내 그 젊은 층들의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깊이, 깊은 마음으로 사과를 드린다. 그죠? 이런 뜻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지루한의 의미의 심심한, 그죠?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서, 문해력과 관련된, 그죠?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맥락을 이해를 못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 못하는, 네, 그죠? 그게 문해력이다. 리터러시다. 근데 이때 미디어라는 것을 봤을 때는 뭐냐면, 우리가 뭐 영상을 볼 수는 있잖아요. 영상을 자세히 볼 수는 있잖아요. 맞죠? 영상을 볼 수는 있는데, 이 영상이 진짜 제대로 진실된 영상인가?
요즘에는 페이크 영상도 있습니다. AI 때문에 페이크 영상. 그죠? 근데 그 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것을 봤을 때 보면, 크리에이터들이 내용 검증이 안 된 걸 갖다가 막 자기가 개인적인 의견 갖다가 진실인양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죠? 이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적 능력을 활용하고, 근데 뭔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한 출처가 어딘가? 이런 것들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검증하는 역량을 갖다가 보통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나온 거예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은 온라인 자료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그냥 조작해서 뭐 이렇게 만드는 역량을 말하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온라인 윤리를 지키고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판단하고 가공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통찰하는 것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뭔가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음, 문제 풀기 전에. 네. 리터러시가 한글로 번역하면 문해력이 맞는데 실제 쓰이는 해석의 차이는 학계에서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학계에서는 사실, 이게 뭐 논란이라기보다는요, 원래 하나의 개념이 보통 이제 해외에서 사용이 되면, 해외에서 어떤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걸 번역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번역을 한다는 또 우리 국내에 있는 그 어떤 기존의 어휘들 있잖아요. 비슷한 어휘들을 찾아서 하는 거, 이렇게, 이건 이런 느낌이야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논란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결이 다르다? 뭐이 정도까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리터러시는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서 단순히 문해력이 맞냐 안 맞냐는 말이 많다. 그죠? 그래서 더 나은 번역이 없으니 문해력이 답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리터러시라는 개념, 혹은 문해력이라는 개념을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 네.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이라 썼는데 우선 틀렸다고. 예, 요거는 조금 틀린 걸로 계산을 하시고요. 나중에 그런데도 좀 뭐 예를 들어 좀 합격 소식 들리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일단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립드 러닝의 강점 6가지 중 3가지를 기술하시오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에 플립드 러닝에 대한 개념은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죠? 설명드렸는데, 강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뭐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은 것 같아요. 요게 조금, 플립드 러닝의 개념을 이해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풀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뭐 6가지 중에 3가지를 기술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정답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해 중심의 수업이 일단 가능해요. 그다음에 학습자 참여도를 높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개인 속도에 맞춘 학습을 할 수가 있고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교사는 개별 피드백 제공이 가능하다. 그렇죠? 좀 이렇게 좋은 뭐 이야기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플립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플립드 러닝, 그죠? 학습 여기 그냥 교실 수업이에요. 교실 수업인데 수업 중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이 있고 그죠? 후가 있어요. 맞죠? 후가 있는데 일단 전에 뭘 한다? 전에 지식과 그러니까 여기 이해 중심 이해와 관련 지식과 관련된 영상을 본다고 해서 영상을 본다. 그죠? 영상을 본다. 그 다음에 요 지식을 일단 익히고 난 다음에 교실 수업에서는 그죠? 교실 수업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지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토의나 토론 활동들을 한다고 했어요. 맞죠? 맞죠?
그 다음에 후 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과제나 그 다음에 학습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속도에 맞춘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은 이거예요. 볼 때, 영상을 볼 때 관련돼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반복 기능에서 볼 수 있죠. 요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는 거.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킨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토의와 토론 활동들을 하잖아요. 맞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죠? 본인이 직접 요것을 스스로 학습을 하고 과제를 또 수행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교사는 개별 피드백 제공이 가능하다. 그죠? 토익 토론 수업이나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피드백 제공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내용이 좀 드러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준하님께서는, 잠시만요. 음, 우선 한 분이 이제 보면 학교 밖 모두 끊임없는 학습이 가능하다. 스스로 이해하는 학습이 가능하다. 이거는 스스로 이해하는 학습은 좀 자기주도적 학습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조금, 스스로 학습, 뭐, 요거는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 정답에 있는 정의가요. 요것도 보면 실무적인 어떤 장점이지, 그죠? 요 어휘나 요거는 반드시 이걸 써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내용의 어떤 맥락만 조금 맞으면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준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진도 조절할 수 있다. 요거는 개인 속도에 맞춘 학습을 할 수 있다와 유사한 것 같고, 실제 교실에서 토론 등의 수업을 유도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형태이긴 한데 이게 장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장점. 그래서 이거는, 토의 토론 같은 경우에 비판적 사고력 향상과 관련되는 있지만, 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죠. 그죠. 리베로가 주장한 6가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제 맞습니다. 그걸 그대로 쓰면 되는데, 보통, 거기에 어떤, 리베로가 주장한 제가 그 논문을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리베로 쪽 논문 보지는 않았고, 그것을 했을 때,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번역하고 해석을 해서 이렇게 출판을 하잖아요. 거기서 조금 파생돼서 이야기가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앞서서 제가 법령과 관련된 그거는 좀 명확하게 용어가 정의가 돼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조금 맥락만 맞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좀, 네. 6가지 항목은 그죠? 항목은 요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게 책마다 조금 문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되죠. 왜냐하면 또 번역하면서도 어휘가 좀 바뀌는 경향이 또 있고요. 그래서 맥락이 조금 바뀌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자체에는 크게 의미를 두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맥락 정도에 좀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문제 풀기 전에 우리 그죠? 에드거 데일의 경험의 원추가 나왔다. 그죠?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문제는 뭐예요? 행동적 경험. 행동적 경험에 대한 3가지 극화된 경험, 모의적 경험, 그다음에 직접적인 경험, 혹은 직접적인 의도된 경험, 요 3가지를 적는 그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크게 상징적 경험, 감각적 경험 3가지만 외우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죠? 많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다를 수 있겠더라라는 거. 네. 그래서 7번 문제가 대일의 경험의 원추 중 행동적 경험에 해당하는 데는 예시를 3가지 기술하시오. 네. 자, 그래서 정답은 극화된 경험, 모의적 경험, 직접적으로 의도된 경험, 직접 경험, 이렇게 네, 됐습니다. 이번에 네, 꿈꾸자 님하고 그다음에 899 네, 님께서는
행동적 경험에 해당되는 예시로 역할극, 현장학습 등으로 답안을 작성했는데, 음, 네, 작성했는데, 정답으로 인정될까요? 그다음에 직접 경험 프로젝트 수행 같은 거 적었는데, 네, 부분 점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예시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도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극화적 경험, 모의적 경험, 네, 직접적 경험이라고 썼는데 애매하네. 박준하님은 괜찮아요. 박준하님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 키워드도 뭐예요? 데일이라는 학자가 영문으로 해놓은 영문 아티클을 갖다가 논문을 갖다가 우리가 국내에 이렇게 오면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직접적인 의도된 경험이라 번역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직접 경험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박주현님은 거의 뭐 그렇게 쓰셨다면 뭐 국화된 경험, 뭐 모의적 경험, 직접적 경험이라고 쓰셨다면 그거는 네 6점 만점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지금 보면 그죠? 원래 이제 보면 요거만 제시된 그 교재도 있고요. 그죠?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요게 그 경험들의 추가적인 또 예시 있죠. 그것들이 제시된 것들도 사실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것도 뭐 부분 점수가 있지 않을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역할극 같은 현장 경 학습들, 그다음에 뭐 프로젝트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제 모의적 경험 같은 것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분 점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예시는 뭐 세 가지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한번 네, 부분 점수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이거의 ABCD 법칙의 각 구성 요소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뭐 크게 어렵진 않죠? ABCD 조금 뭐 채팅창이나 우리 카페들 보니까 이거 좀 막 헷갈리셔가지고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하는데 정답은 이렇습니다. 그죠? 정답. 대상, 행동, 조건, 정도 이렇게 뭐 한글로 적으셔도 될 것 같고 각각의 그죠? 영어로 이렇게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A, B, C, D 명확하게 이렇게 그죠? 이게 그 지문에 이 알파벳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적어주는 게 예, 중요할 것 같다. 전 처음에 이제 이전에 채팅창으로 그냥 카톡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거 순서 없이 적어도 괜찮을까요? 강사님 그렇게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 좀 처음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순서가 있는 건 사실 아니고요. 우리가 외우기 쉽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실제 문제의 지문에 이렇게 A, B, C, D가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렇다면 요거는 여기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었다면 요거는 맞춰서 적어야 된다. 요거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네, 신경 써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점수를 한번 채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 디자이너